음식을 가려 먹는 것과 절제해서 먹는 일이 어떻게 인생 전체를 다스리고 인간의 행복과 성공을 결정짓는가?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하늘에서 정해진 음식의 할당량이 있다. 출세와 가정의 행복, 장수와 건강한 신체를 두루 갖춰 일생의 번민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음식 절제이다. 세상에는 부자와 지위가 높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가난하고 짧은 수명과 명예롭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단명하는 얼굴을 갖고 있으나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장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듯 타고난 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사람의 간상을 볼 때 그 사람의 식생활 상황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의 식생활에 따라 그 사람의 일생운이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을 알려주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기에 더더욱 사람의 운명이 모두 음식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몸을 혹사하지 않는 정도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육체 노동자처럼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은 그 작업 정도에 따라 꼭 먹어야 할 최적의 식사량의 정도가 있습니다. 또한 몸의 크기나 그 기운의 많고 적음, 약함에 따라 그가 먹어야 할 식사량도 달라집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상에 태어나면 각자의 몫을 갖고 태어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하늘이 먹을 것을 내려줍니다. 하늘은 그 생명과 먹을 음식을 함께 내려줍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으면 밥이 있고 밥이 있으면 생명이 아직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음식에 달린 것입니다. 음식은 생명의 원천이며 평생의 행운과 불운이 모두 음식에서 비롯돼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조심히 다뤄야 하는 것이 음식입니다. 절제해야 할 것이 음식입니다. 타고난 기질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음식의 양보다 적은 양을 먹는 것이 바로 운명을 갈고 닦는 일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타고난 인상이 좋지 않아도 운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는 늙어 행복해지거나 수명이 짧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어나면서 받은 할당량보다 더 많은 음식을 받게 되고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니 자연히 수명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만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산 사람은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계속되고 생로병사가 끊이지 않으며 늙어서까지 불행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란 적게 먹는 것 외에도 규칙적인 식사가 포함됩니다.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이 하늘의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춰 있지 않는 사람은 먹는 시간도 먹는 양도 절제된 규칙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타고난 할당량보다 더 먹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인품이 좋아도 결국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내면의 덕도 없어지고 세월이 더 흐를수록 아무 좋은 것도 그 마음에 남지 않게 됩니다. 비록 가난한 관상을 가졌어도 절제하는 사람만이 장수하고 더 먹을 수 있으며 행운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양을 엄격하게 조절하는 사람은 비록 인상이 좋지 않아도 출세할 길이 열리며 그 출세로부터 따라온 행운까지 얻습니다. 평생 가정이 안정되고 그로부터 늙어서도 운이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적게 먹고 음식량을 엄격하게 조절하는 사람은 그 행운의 덕으로 하려는 많은 일이 두루 잘 풀리며 이상할이 많지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며 계획한 일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약해 보여도 병에 걸리지 않는 노년은 덤으로 얻게 됩니다. 과식으로 음식을 절제하지 않거나 불규칙적이고 아무 때나 음식을 먹는 사람은 평생 생활이 불안정합니다. 결국 가정은 파괴되고 무엇보다 병에 걸리게 됩니다. 작은 병이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다 결국 큰 병으로 한데 모여 큰 병으로 몸을 칩니다. 거기에 간상까지 좋지 못하면 점차 불행한 일들이 겹쳐 일어나 좋은 죽음을 맞지 못하게 됩니다.
먹는 양을 조절해도 폭식처럼 불안정해지는 날이 많으면 하늘에서 받아온 행운의 복도 불안정해집니다. 먹는 양이 일정해야 하늘의 복도 안정됩니다. 엄격하게 음식을 통제하고 따르면서 저절로 얻게 된 통제력이 멀리 떨어져 있던 행운을 내 것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주인을 잃고 방황하던 행운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다니다 나에게 오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주인이 폭식하면 그 집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한 그 주인을 따라 하인들도 폭식하기 시작하면 그 집은 바람보다 빨리 망하게 됩니다. 주인이 통제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며 불규칙적이면 하인들은 주인보다 더 빨리 통제력을 잃고 게을러지며 살이 찌고 자신의 좋은 성품도 잃게 돼 그 집이 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과식하는 경우는 남편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는 끊어지고 정은 시들어버립니다. 여성이 많이 먹는 사람이면 남편은 저절로 덜 먹게 되거나 적당히 먹게 됩니다. 여자는 점점 성미가 급해지고 남편과 대립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남편이 강하면 대립하지 않아도 부부관계는 소원해집니다. 집안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이라도 날마다 사람을 불러 모으고 미식에 빠져 절제하지 못하면 집이 망할 때가 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또는 주인이 은퇴할 징조입니다. 외모가 정갈하고 잘 갖춰져 보여도 식습관이 엉망인 사람은 그 정갈함이 오래가지 못하거나 잠시 잠깐 그 용모를 유지하는 것일 뿐 마음이 엄격하지 못한 사람일 뿐 아니라 반드시 허세꾼이며 거칠에만 하는 사람이니 멀리해야 합니다. 항상 소식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기 시작할 때 식사를 거르면 혈색이 좋아도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식사가 끝나 자연히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며 병에 걸려도 고통이 없습니다. 신분이 높아도 신분이 낮은 사람처럼 조잡스럽고 망측한 음식을 좋아하며 그것을 즐겨 찾아 많이 먹는 사람은 마음이 천박할 뿐 아니라 수명도 타고난 명보다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무병장수할 간상이라도 젊어서부터 매일 맛있는 음식을 찾기 좋아하는 미식가는 나이가 들면 위장병에 걸리게 됩니다. 관상이 좋다고 운이 좋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늙어서까지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젊어서 하루라도 빨리 절제된 식생활을 하면 수명을 다할 때까지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라도 먹을 음식량이 모두 차면 사라집니다.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처럼 절제해 먹으면 자신의 먹을 음식량이 남을 뿐 아니라 더 많아집니다. 비록 가난하고 수명이 짧아도 사려 깊게 음식이나 물건, 자신의 소유물을 아껴서 사용하면 스스로 하늘과 땅으로 뻗어나가 그만큼의 행복과 생명을 늘리게 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앞으로 크게 성공할 간상을 가진 사람이 술과 음식을 좋아하고 일을 게을리하면 타고난 발전의 복을 먼지로 바꾸는 사람이며 자기에게 주어진 복의 몫을 스스로 갉아먹는 사람입니다. 식사는 모든 인간의 발전의 원천입니다. 이런 것을 함부로 먹어치우면 결국 성공과 발전의 기회의 근간을 잃게 될 것입니다. 비상한 재주로 젊어서부터 이름을 알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은 추앙받는 것에 익숙해 감사함을 되돌려주지 않은 이도 많습니다. 작은 물건이라도 받는 일이 많았던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가난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다룰 줄 몰랐던 것입니다. 누군가 지속적으로 배려를 나타내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사람은 큰 복을 스스로 해치는 꼴이 되는 법입니다. 받는 것을 익숙하고 당연하게 받기만 하다 그 돕는 마음을 바닥까지 긁어 쓴 꼴이라 사람으로 온 복이 지쳐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이 들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줄어든 재산은 불평과 불만의 말의 값과 같습니다. 칭찬이나 감사함의 말이 아닌 불평과 불만의 말과
후회와 괴로움의 말을 많이 내뱉는 사람 곁에서는 좋은 사람이 견디지 못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절제하지 않아 생긴 불행과 감사함을 되돌려주지 않고 지속해서 받아온 안일한 행동, 불평과 불만, 감사함 없는 말이 모여 나이 들수록 가난하게 되고 곁에 깊이 있는 좋은 사람이 남아나질 못하니 말년은 지금보다 더 비참해질 일만 남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도 반드시 감사하고 자신의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답례하는 겸손한 인간으로 돌아가면 이룬 부를 계속 지킬 수 있고 더 큰 복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작은 물건이라도 함부로 소모되지 않는지 점검하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 해도 하인을 꾸짖지 말되 먼저 자신이 절제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하인과 다를 바 없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렇듯 행동하면 하인도 그 마음에 겸손을 품고 주인을 따라 운을 불러 모으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면 집안의 모든 운은 다시 상승하니 틀림없음을 시험해 보기 바랍니다. 식사의 절제라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배가 모두 차지 않은 상태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일은 보통 사람에게 힘든 일이나 성공과 출세, 발전과 행복, 하늘의 운과 부귀영화, 자식과 가문의 안정, 건강하고 긴 수명을 바란다면 못할 것도 없는 일 아닙니까? 자신의 인상이 가난하고 불행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절제를 통해 천지의 덕을 쌓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도 불운한 얼굴을 한 사람도 인상이 험악한 사람도 운 좋은 얼굴을 한 사람으로 바뀌고 실제로 좋은 운이 계속 따라붙으며 흉도 길로 바뀔 것입니다. 미즈노 남보쿠 저자의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은 최초 출간일이 1812년입니다. 200년 동안이나 절판되지 않고 수많은 독자들을 거쳐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책은 스노폭스 북스의 천년의 지혜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로 출간된 책입니다. 경제경영편에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다룬 책들 중에서 음식을 논한 책이 있었던가요? 저자 미즈노 남보쿠님의 책들은 간결하면서도 쉬운 문장들로 이루어져서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에 비해 그 내용의 깊이는 아주 깊어서 큰 깨달음을 줍니다. 성공과 행복의 밑거름이 되는 기본 철학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절제하기란 쉽지 않죠. 실행하기도 쉽지 않고요. 새해 들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다이어트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원하는 목표를 향해 더 나아가기 위해 또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낭독해드린 책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 이 책을 통해 힘을 얻으셔서 새로운 출발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